네, 안녕하세요. 큰바이올입니다. 자,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점. 내가 어떤 관점을 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분과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에서도 되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이거 제가 맞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뭐냐면 힘들다 관점. 여러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 관점 자체가 힘들다에 사로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내 입에 뭘 달고 사냐면 힘들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자, 힘들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이런 말들을, 이런 힘들다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기 싫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나요? 그 사람도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기는커녕 동기를 깎아먹어요. 네. 하면 할수록 더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힘들다 관점을 갖게 되면 내 삶이 굉장히 뭔가 재미없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힘들다 관점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관점은요, 안 된다 관점입니다. 안 된다 관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이 안 된다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럼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 못해요. 저 그거 못해요. 아, 저 그런 거 못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못한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눌려가지고 안 된대. 그냥 이렇게 살겠대. 자기는 변할 수 없대.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영향을 주게 돼요.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은 바로 행복 관점입니다. 행복 관점. 행복 관점. 행복 관점이 뭐냐? 내 삶을 내가 기대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재밌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점인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했던 노력들을 좀 설명을 하면, 제가 많은 강의를 나가요. 근데 강의들 중에 그냥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강의도 있지만 하기 싫은 강의도 있어요. 하기 싫은 강의. 그쵸? 근데 하기 싫은 강의를 그냥 하기 싫은 상태에서 가면 무슨 관점이에요? 힘들다 관점. 하기 싫다, 힘들다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강의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강의하는 나조차도 이미. 그 강의를 듣는 분들도 별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정말 뭐 고위 공무원들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위해 내가 사전 준비를 합니다. 막 기대하고 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싫다가 아니라 힘들다가 아니라 빨리 그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그 관점을 바꾸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딱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대상이 앉아 있어도 그 강의를 거의 성공적으로 거의 다 해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이 나서 강의하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도 아빠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하기 싫다, 힘들다, 안 된다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 배움에 있어서도 더 높은 능률을 나타나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 스스로가 즐거워지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 관점으로 내가
노력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우리가 사실은요,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 표현을 되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부모님이 아침에 밥 해주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거 진짜 고맙나요? 물론 고맙죠.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똑같은 걸 계속 받으면 사실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물, 공기 이런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고마운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한데 그런 감사들의 표현을 우리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들이 이 행복 관점으로 내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 메모장. 만약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내 관점을 행복 관점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돼.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나 질투 이런 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되게 잔인한 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게 뭐예요? 엄마가 누구랑 나를 자꾸 비교해. 옆집 아들이랑 나랑 자꾸 비교를 해. 그럼 기분 어때요? 진짜 나빠요. 우리 와이프가 옆 동네 사는 어떤 남편이랑 나를 자꾸 비교해. 기분 어때요? 진짜 오 마이 갓. 최악이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니 저기 아줌마는 자기 관리 이렇게 잘하는데 자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뚜껑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 비교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분노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남과 비교하는 그런 본능, 습관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비교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그걸 잘하지.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이런 걸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경연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 생각을 잠깐 멈춰서 그 생각대로 가지 않게 그때 딱 잡아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거 언어를 바꿀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욕을 했을 때 그 욕한 걸 취소하고 다시 바꿔 얘기했을 때도 언어에 대한 효과를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습관들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요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내 제자들한테도 과제로 냈는데 나의 장점을 써보는 거예요. 몇 개를 쓰느냐? 100개를 쓰는 겁니다. 내 장점 100개를 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생각 드실 거예요. 내 장점 100개를 어떻게 써? 그죠? 다 씁니다. 그때. 실제로 학교에서 사고뭉치라고 여겨지는 친구들 대상으로도 이걸 했는데 애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 관점을 갖고 있고 뭔가 이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점 100개 쓰라고 하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거 100개를 한번 써보시면 나의 관점이 정말로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장점이 118개가 있습니다. 1번이 뭘까요? 제 장점 1번 잘생겼다. 오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쓸 때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어떤 날은
처음에 앉아서 쓸 때 60 몇 개 썼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날에 10개가 생각나고 막 썼더니 제 장점을 100개 넘게 썼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한지를 깨닫게 됐고 그냥 내 장점을 썼을 뿐인데 내 관점이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의 강점들, 장점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보여요. 관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점을 내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좋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첫 번째,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세 번째, 나의 장점 100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 이게 행복 관점을 만드는 팁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